오늘은 다가치 키움센터 지금 규범 계획이 진행 중이고, 그 초안에 대해서 오늘 네, 용을 진행 중이신 김동 교수님께서 좀 이제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한 논의를 좀 하고, 그리고 뭐 벤치마킹에 대한 이야기도 좀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자료 공유 네, 가능하시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유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네, 지금 이제 학생들하고 작업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사실은 사업의 개요랑 사업 계획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분석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썼습니다. 그래서 뭐 약 좀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부터 해서 정리가 되는 내용들을 기본으로 하고 최종적으로 마무리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간단하게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이제 협의할 내용들을 서서히 이제 주제별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남해군이 돌봄센터가 있는 거는 저희도 확인을 했고, 그게 20명 수용이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그러니까 부족하다라는 거는 저희도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사천이나 고성, 뭐 함안, 합천 이런 쪽도 다 이제 돌봄센터가 있는 걸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경남이 좀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목적은 뭐 그냥 저희가 여기서 확인하고 싶은 거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초등학교까지 뭐 대상으로 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보육 정책의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것.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한번 어,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대략적인 개요는 이제 뭐 저희도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12세 이하다 보니까 초등 돌봄을 강화한다라는 그런 차원과 그다음에 좀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을 고민을 했는데 프로그램이 사실은 전문 인력 교육하고 그다음에 보육 서비스 공간하고 그다음에 초등 돌봄 강화 요 세 가지가 다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좀 면적을 줄이고 다른 거를 이제 더 그러니까 디자인에 대한 여유치를 좀 주겠다라고 생각을 처음에는 했는데, 그것보다는 좀 필요한 것들이 다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저희는 좀, 굳혀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계 사업은 세 가지 연계 사업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 이제 사실은 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남해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다양한 그런 뭐 기대치가 있다라는 것도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업개혁 법규는 그냥 넘어가고 지금 보면 진주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시작이 됐더라고요. 최초 2014년부터 해서 이 설계 공모가 시작이 됐고 진주는 이따가 또 나오겠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양사는 지금 제한 공모다 보니까 공모 이후에 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어쨌든 양산에도 있고 거제에도 있고 요 주변에 좀 벤치마킹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중에 진주는 생태 교육을 병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양산은 BF 부분의 최우수 시설이다 보니 이게 아무래도 최근에 지어지면서 좀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많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다음 거제는 프로그램들이 좀 다양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지금 초등학생을 위한 돌봄 시설이다 보니까 좀 우리 동네 키움센터가 서울에 있지만 그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되나라는 좀 생각은 들었지만 뭐 이 부분은 이제 거리상 같이 좀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양양은 제한 공모라서 그런지 이제 2021년에 공모가 시작이 됐지만 아직 이제 착공이 안 된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착공을 곧 할 걸로 생각은 하고 착공은 했는데 좀 그 조율하는 시간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상 같은 경우에는 다 지어졌고 보니까 여기는 영유아 그러니까 뭐 이 지역이 그러니까 경남 지역이라든지 부산 그다음 창원이 영유아가 좀 강화가 된 그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라고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해가 지금 보면 아동 수는 많은데 유치원도 그렇고 초등학교 현황도 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수가. 그래서 비슷한 의령이나 함양, 산청, 하동, 합천, 통영하고 비교해도 보면 의령하고 비슷한 수준이고 나머지보다는 또 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하동이나 그다음 합천, 통영에 비해서는 현저히 초등학교 수도 적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돌봄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뿐만 아니라 뭐 그런 시설까지도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근데 뭐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경상남도에 있다 보니까 남해군하고 너무 멀어서 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물며 이제 거제도 마찬가지 있다 보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이시설이 실내 놀이시설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면적은 나중에 좀 더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남해군에 이제 실내 놀이 시설이 들어왔을 때 좀 더 좋은 그런 환경이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을 저희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가 결국에는 남해 전 지역에서 45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남해읍이지만 좋은 위치가 아닌가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주변에 화전도서관도 이제 들어설 예정이고 어린이 도서관도 그다음 뭐 남해군 돌봄센터 1호지만 주변에 입구에서 영유아와 같이 해서 뭔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인구 추이는 그냥 저희가 분석을 한 내용이다 보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거의 이제 뭐 영유아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그 가족 수가 좀 증가한 어, 많이 유입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인구 그 분포로 따지면은 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긴 한 상황이라 그 부분은 좀 네,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하고 이 부분은 넘어가고 어,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용자를 위한 뭐 특화 공간이라든지 뭐 돌봄 교실, 육아지원센터 요 세 가지가 필요한데 어떻게 면적을 짤 것이냐라는 것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공용시설 면적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초반에 기획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몇 퍼센트를 찾아야 될지 아니면은 다른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지를 좀 확실하게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쭉 이제 저희가 면적 비교를 했는데요. 양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착공은 했는데 이제 좀 왼쪽은 설계 공모에 나왔던 전체적으로 뭐 필요한 시설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나온 그 뭐지 공고에 적용을 한 것이 아니라 센터별로 전체 면적은 이런데 어 뭐 건축가에게 어쨌든 자유를 준 거죠. 근데 기본 계획을 같이 그 제공은 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 실명이라든지 층에 대한 구분이 기본 계획상 적용됐던 그런 내용이고 왼쪽은 그 지침서상 나왔던 그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센터하고 산후조리원이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그런 접근을 했다라고 판단을 했고 보면 이제 상담실이 대략 한 30 정도 제곱미터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교육실이 좀 있었고 요리교실은 여기는 이제 그렇게 많지 않고 공유부엌으로 활용을 했고 프로그램실이 한 150 정도 됐다라는 게 좀 특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양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다양한 그런 체험실이 있다라는 지상 3층에 그 다음에 지상 2층에는 장난감 대여실이 오히려 1층이 아니라 2층에 있으면서 135제곱미터 요게 좀 특징적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1층은 일시보육실하고 육아 카페를 좀 적용을 하면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다 보니까 2, 3층으로 올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했던 국공립 어린이집을 좀 크게 했다라는 게 특징적이고 창원 같은 경우에는 장난감 도서관이 우리처럼 1층에 배치가 되고 그다음 대강당이 오히려 여기는 1층에 배치가 됐고 그다음에 쭉 보시면 다함께 돌봄센터라고 해서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같이 계획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착공하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산 남구 꿈나무 지원 복합센터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는 꿈나무 지원 복합센터라는 이름으로 최근에 좀 많이 설계 공모가 오픈이 됐고 지어지고 그 계획돼서 실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같이 들어가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여기에도 실별로는 돼 있지만 층에 대한 구분 없이 그냥 들어가 공모가 오픈이 됐고 층수 같은 경우에는 5층으로 지금 뭐 아무래도 도심이다 보니까 좀 높게 계획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다음 경산 같은 경우에는 주소는 좀 잘못됐긴 했지만 경산은 아무래도 좀 3층으로 좀 낮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1층의 장난감 도서관뿐만 아니라 2층에 있는 체험실 프로그램실이 강화가 돼서 면적은 좀 우리보다는 2배 정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뭐 그 비슷한 그런 방향이지 않을까 층수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좁고 좁은 이제 도심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층수라든지 그다음에 다양한 그런 테라스를 좀 수직적으로 배치한 게 특징이고 2층에 키움센터랑 영유아 시설 그런 것들이 좀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3층에 사무실이라든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그 필요한 어, 행정적인 측면이 좀 강화가 됐고 1층에 근데 이제 어린이집 그래서 보통 보면 어린이집하고 많이 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원 같은 경우에는 2,000제곱미터니까 우리랑 비슷한 그런 조금 이제 많긴 하지만 우리랑 비슷한 그런 면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그 지방이다 보니까 약간은 외부 시설을 많이 둘 수 있는 환경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 시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행정시설뿐만 아니라 놀이시설도 있고 장난감 대여실 있고 그다음 프로그램실 이렇게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충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지어지고는 있는데 어, 면적 측면에서는 좀 이제 우리보다 많긴 하지만, 내포 신도시에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은 뭐라고 해야 되나, 뭔가 디자인적으로 접근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그 건축가가 아무래도 지원 제도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왼쪽 하단부에 있는 그림은 충남 충남, 관사인데, 네, 예상 도지사 관사인 것 같아요. 도지사 관사를 24시간 영유아 보육시설로 개방을 한 상황이라 여기는 좀 이런 유아를 위한 시설을 더 강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오른쪽에는 창원의 아이행복센터라고 해서 창원의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있지만 아이행복센터로 해서 또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어린이집하고 같이 해서 장난감 도서관, 영유아 놀이 체험실로 영유아를 위한 시설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관은 했는데 이게 장난감 대여실, 시간제 보유실, 상담실, 맘카페 요 부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우리가 좀 1층에 놓으려고 하는 그 시설이 1층에 마찬가지로 있는데 여기는 또 주변 대지가 넓다 보니까 약간은 1층을 넓게 사용하려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이 뭐 가능했지 않았나 싶고 별도로 가족센터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좀 더 보강을 한 그런 상황이고, 2층에 육아종합지원센터 2층에 프로그램실하고 뭐 필요한 시설들이 좀 있다. 오른쪽은 제가 이거를 양양구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다시 한번 네, 요거는 양양군 그 프로그램인데 요거를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좀 판단하는 차원에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작고 높은 도심형 그런, 상가 건물처럼 지었어요. 그래서 고층부에 아무래도 요 실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고, 저층부에 어린이집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보면, 뭐
뭐 저 어린이집 때문에 그런지 고층부에 장난감 나라가 있다라는 게 이제 장난감 대여실이 고층부에 들어갔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상주는 우리보다 반 면적이 더 좁아 그 반밖에 안 돼요. 반밖에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난감 대여 공간하고 뭐 그런 체험 놀이실을 1, 2층에 배치를 하면서 3층에는 사무실을 배치하는 그런 접근으로 해서 조금은 뭐 예, 가볼 만하진 않지만 그래도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울산 북구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그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규모가 큰 거를 그대로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고 시간제 보육실이 1층, 2층에 놀이체험실, 3층에 상담실 이렇게 배치가 됐고 안산 같은 경우에는 1층에 좀 장난감 대여실하고 영유아 놀이실 그런 쪽으로 들어가 있고 2층에 체험실, 그다음 사무실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3층에 교육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면적으로 따지면은 약간 요런 두 가지 울산 북구하고 안산 종합센터보다는 이제 좀 적긴 하지만 형태가 우리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부산시 북구 같은 경우에는 딱 우리랑 비슷한 정도의 그런 면적이긴 한데 국공립 어린이집이 여기는 250으로 들어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수직적으로 좀 그 건물이 배치가 뭐 형태가 잡힌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광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랑 비슷한 수준이긴 한데 장난감 도서실하고 도서관하고 프로그램실이 좀 배치가 된 상황이고 여기도 마찬가지 아무래도 3층 규모의 우리랑 비슷한 면적이다 보니까 높이로는 좀 많이 이렇게 적용이 됐고 나중에 되면서 이 그 층수라든지 그게 좀 변형이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진주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개관이 돼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처음 오픈하자마자 이 설계 공모로 진주는 지어진 사례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뭐 프로그램은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개관이 된 순간 다양하게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이제 다같이 키움센터 요 기획 면적이 어, 그 육아보육팀에서 주신 그 내용 면적이고요. 여기서 키즈 카페도 뭐 프로그램 공용 면적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이제 그 필요한 면적에 따라서 공용 면적을 쭉 배치를 했더니 사실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저 건축 면적이 585보다는 적어야 된다라는 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 면적이 585제곱미터보다 적어야 되는데 주신 기획 면적상으로는 좀 이제 조금씩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산정을 좀 이제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첫 번째는 실내 놀이터를 좀 많이 줄여서 150으로 갔을 때, 그 다음에 200으로 갔을 때, 그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사실 군수님의 그 역점 사업이다 보니까 실내 놀이터는 그거를 좀 더 200으로 넓혀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장난감 도서관이라든지 시간제 보육실 그 1층에 들어가는 시설이 조금은 좁아져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590이긴 하지만 뭐 그거는 저희가 조정을 해서 좀 낮출 거고요. 그 중에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시간제 보육실에 보니까 수유실도 다들 포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포함할 건지랑, 그 다음에 상담실도 보면, 뭐, 뭐지, 그 그림 치료실이라든지 음악 치료실이라든지 그런 치료실들이 좀, 같이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뭐 50이 좁지 않냐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저 50이라는 면적을 상담실을 25, 그 다음에 뭐, 치료실은 뭐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하니까 25, 25로 이제 같이 해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그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도 사실 남해군 그 전체 학생들이 다 와서 할 수도 있는데 또 부분 분반해서 운영하는 그런 돌봄 시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150이라는 면적을 두 개에서 세 개로 50씩 쪼개서 활용한다라고 하면 100으로 해서 뭐 그거를 실 분리를 완벽하게 할 수도 있지만 뭐 여다지로 해서 이거를
미닫이로 해서 실을 분리했다가 통합으로 했다가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다음 체험활동실도 전체가 다 돌아다닐 수 있는 체험활동실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산정 면적을 80, 그러니까 처음에 주셨던 150은 너무 좀 많고 100으로 줄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근데 그게 더 줄여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그거는 규모를 그러니까 인원을 어느 정도로 판단을 했을 때인지 좀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요리 체험실도 마찬가지 130으로 주셨는데 이거 체험실은 그냥 다 100 정도로 주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찬가지 사무실도 180보다는 이게 좀 요새는 오픈형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1인당 3.3 제곱미터라고 판단을 했을 때 한 100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소회의실은 50 그대로, 자료실은 50 그대로, 교육실은 150 주셨는데 그 부분을 이제 일단은 교육실이니까 교육실은 크게도 썼다가 작게도 썼다가 하는 그런 마찬가지 돌봄센터랑 같은 기능으로 실 분리가 가능하도록 100 정도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다목적실은 시청을 쓸 수도 있겠다라고 그때 같이 팀장님하고 말씀을 나누긴 했는데 그냥 필요할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 전체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보다 보니까 뭐 그래서 이 부분을 200으로 했을 때 사실 밑에 있는 실들이 위로 올라와서 다목적 홀로 이제 채워지지 않는 한은 실내 놀이터는 지금 이제 250까지는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이제 처음에는 34.5 정도에서 35% 정도의 공용 면적을 가져야 되나 했는데 필요한 시설을 좀 생각하다 보니까 줄이고 줄여져서 30까지. 근데 이 면적에 30보다 만약에 공용 면적을 더 줄인다고 하면 아까 그 보셨던 광양이나 아니면은 예, 울산 북구처럼 이렇게 위로만 올라가는 건물이나 아니면 이 수성구 이런 건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 광양도 그렇고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면적에 대한 얘기를 최종적으로 오늘 좀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건축 계획은 저희가 법규 판단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가장 큰 거는 야외 공간을 어떻게 진입 공간하고 뭐 다 같이 주긴 하겠지만 실내 놀이터랑 야외 공간을 같이 연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고 그게 대지 면적이 60%다 보니까 건폐율이 나머지 40%는 야외 공간으로 쓸 수는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 넣고 뭐 하다 보면 사실 이제 실내 놀이터가 조금 이제 야외로 같이 연계되기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는데 뭐 그 부분은 고민을 좀 더 저희가 같이 할 거고 그다음 키즈 카페랑 같이 해서 연계를 해서 뭐 이런 기능적인 부분하고 위로 올라갔을 때 체험활동실이랑 돌봄센터랑 요리체험실이 어디랑 연계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 하고 저희가 좀 이런 기능적인 고민들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면적을 같이 오늘 얘기를 하면서 요 기능에 대해서 한 번만 더 검토를 해주시면 픽스를 할 거고 나머지 기본 계획은 사실 이제 저희가 지금 이 정도 면적을 아직 픽스는 안 됐지만 면적을 픽스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 대략적으로 디귿자, 기역자, 일자형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이제 공용 면적 없이 가능한 부분이라 좀 이제 디자인적으로 괜찮다라고 느껴질 수는 있는데 이거는 1차안이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현재 60%라고 하면 이 정도로 꽉 차게 되는 상황이라 이게 좀 대지가 그래도 저희가 최종적으로 어떤 정도의 외부 공간이 실들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하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 그런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요 내용들을 말씀을 한 번 더 나누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 경남 공공 건축 지원
센터. 거기 네. 들어가서 지금 아이디를 입력해서 뭔가 하려고 했더니 그쪽에서 어, 발주청 아이디로 들어와서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 한번 얘기를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일단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조사를 좀 충분히 많이 하신 내용인 것 같고, 일단 지금 이제 우선 건축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사례 비교를 통해서 이제 스페이스 프로그램 같은 걸 좀 결정하는데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뭐 어쨌든 이후에 지침이 나올 때 이런 어떤 지침을 좀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조금 이야기돼야 될 것 같고, 이후에 이제 아까 경남공무축지원센터에 있는 부서에서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아마 이제 만들어서 일단 그 사업별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만드시면 그걸로 일단 뭐 입력을 누가 하더라도 일단 그 들어가는 내용들에 대한 것들은 아마 교수님한테 일단 한번 전달드렸었고 거기에 어떤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 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주민들과의 어떤 관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 좀 다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뭐 감리 계획이라든지 시공 과정에 대한 이런 부분들까지 좀 자료가 좀 방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네. 아마 오늘은 뭐 좀 일단 기본적인 것을 결정하기 위한 초안 부분이고 추후에는 뭐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더 방대한 것들이 좀 다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일단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중간 보고를 군수님께 중간 보고를 드리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중간 보고를 한번 하는 것이 맞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실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는 보통 공식적인 중간 보고를 거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기본 계획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회의를 하는 거는 음, 여러 번도 뭐 하긴 하는데 공식적으로 뭐 외부인 분들이나 뭐 윗분들 모시고 공식적인 중간 보고를 하거나 하지는 보통 네, 기본 계획이기 때문에 뭐 기본 계획에 대해서는 뭐 물론 이제 조금 지난번에 뭐 청사나 이런 것처럼 사안이 중요한 것들은 뭐 기본 계획에 대한 것도 재정 보고나 이런 것본 적은 있긴 한데 관계자가 좀 많은 경우 요거 같은 경우는 저번에 이제 팀장하고 또 이야기를 했지만 뭐 공식적인 중간 보고가 꼭 필요하진 않으나 어떤 그 방향성에 있어서 어떤 관계자분들 어린이집 관계자분들 이런 분들한테 의견을 듣는 수준에서 어떤 뭐 그런 절차가 필요한지는 좀 판단을 해볼 필요는 있을 음, 것 같아요. 네, 저는 말씀을 한번 드렸었고 그뭐 형식적인 것보다는 저희가 이제 이런 어떤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비교 검토해서 결정을 하고 또 어떤 이런 부지 현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지침을 결정해야 될 부분들을 좀 내부적인 협의를 몇 번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네. 그거 좀 맞다 이런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보면 주로 우리가 이제 이런 스페이스 프로그램들을 미리 이제 아마 일부 제공을 하셨을 것 같고 그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이제 여기에 담기 위해서 다양한 사례 조사들을 좀 많이 하셨고 하다 보니 이제 뭐 이제 실제 법적 검토, 검토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오버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정해야 돼. 지금 뭐 1층보다 2층이 좀 더 오히려 넓거든요. 그러면 뭐 1, 2층 부분을 면적이 좀 더 줄여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이거를 3층 이상을 더 쌓아서 4층까지 올라가자니 아마 공사비가 부족할 것 같아서 아마 이거는 이제 저희 SOC 사업하고는 다르게 면적이 조금 줄어든다고 해서 사업비를 정산 반납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저번에 얘기했던 것 같아서 면적을 조금 줄이더라도 이거를 좀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들을 좀 지금 오늘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러면 아마 면적이 줄어드는 만큼 평당 공사비가 올라가면서 조금 더
여유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공용 공간 면적은 30%도 사실은 전 조금 부족할 수 있다라고 또 네,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특히 영유아 어린이 관련 시설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공용 면적이 조금 더 넓어야 애들한테 조금 더 다양한 공간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40% 가깝게까지 올라가는 게 조금 더 저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은 하는데 이 부분이 올라가려면 또 적용 면적이 좀 줄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도 좀 오늘 좀 이야기를 해서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또 한번 보시고 하시면 네. 분이 저희가 지금 놀이 체험실이 체험 공간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 방학 중에 급식도 제공을 해달라는 부모님들 요청이 있어가지고 네네네. 공간을 어떤 식으로 조금 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간제 보육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어린이집에서 이제 시간제 보육을 아동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기존 보육 공간에 이제 시간제 보육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제 저희가 돌봄센터에는 시간제 보육 말고 다른 보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은 뭐 아픈 아이 돌봄이라든지 뭐 그런 공간으로 하면 안 되겠냐고 요청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 아픈 아이 보육을 하고 있는데 그 공간 면적을 어느 정도 좁혀야 될지도 조금 고민이 돼. 그럼 이 시간제 보육실 프로그램은 우리가 언제 제공한 게 아닌가요? 원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시간제 보육이 들어가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아이들 놀이 공간만 있고 거기에 이제 시간 단위로 보육을 해주는 공간인데요. 그거를 이제 어린이집에서 자기들이 그 역할을 담당하겠다. 근데 그 대신에 보육 공간이 있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시간제 보육이 아니라 틈새 보육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틈새 보육을 했을 때 이제 그 상황에 따라 계속 보육 공간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공간 정도를 어느 정도 해야 될지 사실 약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판단이 안 서는 거. 그러니까 일단 예,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저희도 고민했던 거는 이 법령을 보다 보니까 법령 근거에서 장애아에 대한 이제 보육도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시간제 보육이라는 것 자체가 예, 이렇게 뭐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폭넓게 접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시설들이 조금 조금씩이라도 다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그게 필요한 그 실만큼 많이 확보할 수는 없을 것 뭐 면적이 다 확보될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부 같이 이렇게 연계를 해서 쓰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한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시간제 보육실뿐만 아니라 상담실도 또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쓸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도 들었고, 마찬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유리체험실이 방학 중 학생들에게 뭐 급식을 제공하는 그런 거라고 하면 그게 뭐 체험활동실이랑 돌봄센터도 같이 연계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좀 가면 어떤가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지침에다가 남해는 필요한 실들은 많은데 이게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안에서 공용 면적을 뭐 예를 들어서 일부 테라스나 휴식 공간처럼 이제 쓴다든지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럼 법령 다시 한번 보실까요, 선생님? 네. 법령 아, 법령이요. 네. 볼 수 있을까요? 그럼 여기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1호부터 9호까지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안에 이 기능이 전체가 다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인가? 그렇진 아니면 않는데. 중에 일부만 넣을 수 있다는 것인가? 아마 우리가 임의로 기능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한 부분이 일단 전제가 결정이 돼야 될 것 같고 이게 보통 수행한다라는 건 강제 조항이거든요. 그 면적에 대한 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기본적으로 이런 기능은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 대부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제 보육도 해야 되고 네, 장난감도 뭐 빌려주는 것도 해야 되고 보통 하고 있어요. 네. 상담도 해야 되고 상담실하고 네.
그러면 장애아 보육에 대한 장애아 보육은 정보 제공이기 정보 때문에 제공, 보육실을 제공하는 거 아니에요. 놀이공간, 예, 교육, 교육하고 전략, 그다음에 시간제 보육, 장난감 이 정도 네 가지를 기능한다고 보시면 아까 그러면 그 수유실을 포함한 그 뭐 영유아 돌봄 기능 같은 경우가 만약에 이제 지금 어차피 애들이 줄어들어서 뭐 민간 어린이집에서 전체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라고 해서 빠지면 이제 수유공간 이런 수유공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설이 별도로 구비가 돼야 되니까 그런 게 빠지고 그런 게 빠지면 사실은 일반 시설하고 크게 뭐 시설을 뭐 그러니까 실만 만들어 놓으면 그게 특별한 뭐 장비가 들어가거나 설비가 들어가야 되는 건 어차피 아닐 것 같아서 뭐 맞아요. 기능만 결정하면 될 것 같긴 한데 문제는 그렇죠. 이제 장애아 같은 경우에 이게 뭐 이제 뭐 지체장애도 있고 장애아 보육실이 아니고 어, 장애아 돌봄에 대한 정보 제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뭐 자료실이라든지 그런 그 정보 그러니까 제공이에요. 장애 어린이집에 정보 제공하는 거 그러면 아까 얘기한 그 장애아를 돌봄 아니, 기능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장애아 돌봄이 되면 거기에 대한 특수교사라든지 이런 것들 다 따라야 될 것 같아서 그건 아니고 아니고 장애아 정보 돌봄은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아에 대한 돌봄에 대한 정보 제공 정보 제공은 어떤 식으로 보통은 자료실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교육실 선생님에 대한 교육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그걸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특별히 어떤 실이 필요하다거나 음. 그렇기보단 다른 실하고 같이 연계해서 쓸 수는 그렇죠. 네. 네. 있겠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자료실 소회의실 들어가도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맞죠? 맞죠? 들어가는 게 낫겠죠. 따로 빼는 게. 어쨌든 이 스페이스 프로그램 이전에 우리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자 한다라는 어떤 그 타겟하고 텍스트로 된 이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목적이 좀 분명해야 그 목적이 스페이스 프로그램으로 풀리는 건데 이제 스페이스 프로그램에서만 가지고 자꾸 실이 빠지고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는 조금 서로 계속 혼란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네. 어떤 기능을 수행하겠다라는 게 조금 서로 전제가 되고 서로가 꼭 합의가 돼야 그 다음에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게 적정한가 아닌가를 좀 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기능에 대한 것들을 좀 먼저 픽스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나면 어, 혹시 안녕 선생님 바로 혹시 얘기들 하실 말씀 없으시고요. 예? 교수님 따로 뭐 지금 혹시 아니, 지금 안 그래도 제가 이게 보면서 고민이 좀 많은 게, 면적은 좁고, 특히 또 대지 면적이 좁은데, 들어가야 될 기능은 많고, 또 건물 그 기능 안에서의 기능과의 그 연계성이라든지 관계라든지 중복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아직은 좀 판단이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큰 게 건축을 하려고 그러다 보면 처음부터 우리가 고민했던 이 장소에서 고민했던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건물에 비해서 대지 면적이 대단히 협소하고 실제로 그 주변에 아파트도 있고 해서 아이들의 진출입이나 안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어서 저는 공사비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있긴 한데 그리고 남해 같은 이런 곳에서는 제가 가능한 지하 공간이나 이런 거를 그안 하도록 그 대부분 얘기를 하는데 공사비도 비싸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뭐 대지의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은 지역이다 보니까 굳이 지하 공간에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그런 지역이긴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좀 아이들 시설에서 지하 공간에 넣는다는 게 되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있는데 공간을 좀 위로 올라갈 수 없다고 한다면 좀 다양화해서 상시로 많이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밑으로 내리고 1층 부분 같은 데를 좀 이렇게 오픈을 좀 많이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사실 되게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뭐 저도 손녀가 있고 이래서 처음에 이제 뭐 돌봄이 아니고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쭉 찾아서 이렇게 한번 서울 같은 데도 그렇고 다녀본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아이들 시설들이 되게 협소해요. 애들이 이런 실내 공간에다가 가다 놓는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가지고 아이들한테 물론 안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예산의 여건이라든지 뭐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아이들에게 뛰어놀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건폐율을 60% 채워놓고 나면 틀림없이 여기 보이는 박스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건물에 물론 없는 것보다 뭐 이런 정도의 시설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어떤 환경을 제공해 주고 또 돌봄의 어떤 기능을 정진시킨다는 것에 대해서야 뭐 100번 우리가 박수를 치고 할 건데 이왕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예산의 문제 때문에 너무 이렇게 그 아이들을 갖다 놓는다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이게 방법이 좀 없을까? 그렇다면 가장 큰 게 1층을 조금 오픈시켜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좀 외부로 조금은 확산되거나 아니면 여유를 좀 찾을 수 있거나 뭐 이런 게 필요한데 아까 김동기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60% 채우고 주차장 차 한두 대 놓고 진출입하고 이러다 보면 시내 복판에서 그냥 오피스 건물 써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할 건물이 될 것 같은 게 제일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내부 기능들은 또 나중에 보완해 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보자면 우리가 공사비 면적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줄이고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가 보면서 저는 몇 개의 어떤 공간들을 좀 밑으로 좀 내려버리면 1층을 좀 띄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가지고 어쨌든 공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걱정이 되는 건물이면 틀림이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게 검토를 해 오셨는데 지금 보면 거의 60% 꽉꽉 채워가지고 3층까지 올라가야 맞습니다. 되거든요. 4층에 올라가면 또 공사비 올라갈 거고 지하로 내려가도 공사비는 올라갈 텐데 뭐 그런 거를 조금 감안하고 우리가 대지를 여기에 결정한 이상에는 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초기에 조금 어,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이 좀 됩니다. 뭐 예상했던 문제이기는 한데 지금 옆에 보면 진주시 같은 경우가 부지 면적이 우리의 거의 2배이고 연면적은 거의 비슷한데 또 조감도를 보면 주차장하고 차로 빼고 나면 거의 건물밖에 없죠, 저기도.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외부 공간이 사실 거의 없는 형태인데 저희가 주차 대수 몇 대, 법적 주차 대수 몇 대 나오던가요, 혹시? 여섯 아, 개. 300이니까요. 그거를 3, 5, 10, 36, 6대네요. 그러니까 6대. 차 여섯 여섯 대가 대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그 돌봄센터나 이런 데 보면 조금 큰 차들도 이렇게 오고 가고 하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한 딜리버리에 대한 그 공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하면 저는 외부 공간은 거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맞습니다. 들고 그래서 그리고 또 아까 쭉 이 김동 교수님이 사례로 여러 개 보여주셨는데 보면 다 건물들이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 건물이라는데 그렇게 좀 저거 좀 우리도 저렇게 한번 지어봤으면 하는 그런 외형적으로만 봤을 때는 특별히 없습니다. 매력적으로 보이는 건물이 거의 없어요. 그냥 네. 이렇게 시설 같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죠. 아이들의 어떤 보금자리 같은 느낌보다는 좀 시설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최소한 어떤 아이들이 들어가더라도 뭐 유아가 들어가든 그러니까 청소년이 들어가든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사용하는 공간은 저는 조금 보금자리 같고 좀 건물을 보고도 약간 좀 꿈이 꿀 수 있는 같이 저기 가고 싶은 이런 느낌을 좀 줘야 되는데 물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수반이 돼야 되겠죠. 우선은 돈이 조금 더 들 거라는 생각은 들고, 또 공간에 대한 어떤 활용에 있어서도 좀 더 다양하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는 틀림없지만, 너무 이렇게 쭉 보여준 건물들 자체가 뭐 김도영 교수님 마찬가지일 거고 우리 김철현 팀장도 마찬가지일 텐데 건축을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는 뭔가 좀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는 건물들이다. 그렇다면 남해는 조금 초기에 조금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뭐 좁은 대지긴 하지만 애들이 들어오면 정말 저기 좋다라고 하는 느낌이 나도록 좀 하려고 그런다면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될 게 있지 않을까.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근데 이한 가지로는 좀 사실 해내기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이게 지금 아까 뭐 이렇게 그 매스 스터디 같은 걸 좀 하셨었던데 이게 안 실제로 나옵니다. 아직. 공사를 6대를 넣고 이 면적이 각 뭐 일조권이라든지 모든 법령을 다 충족하면서 일단 이 부지 안에 들어는 가는지는 한번 스터디가 돼야 될 것 같고 아, 네네네. 그랬을 때는 아마 거의 박스 비슷하게밖에 안 될 것 같고요. 마당을 활용한다는 거는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아서 다른 사례들하고 마찬가지로 실내에서 뭐 옥상 공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외부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법밖에는 아마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네. 좀 뭐 어떻게 설계가 될지 모르지만 일정 기능을 밑으로 좀 쭉 내리면 건폐율에 별로 조금 이 영향을 좀 덜 받으니까 1층을 쫙 오픈 좀 시켜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음,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러면 대지는 좁지만 애들이 들어왔을 때 1층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많아지기 때문에, 물론 뭐 시설을 지하 공간을 넣는다는 게 우선 비용면도 있고, 메인테넌스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지상보다는 좋지 않은 건 틀림없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어진 조건에서 딱 박스같이 1층부터 시작해서 3층까지를 세워놓고 있는 것보다는 설계적으로 좀 대응을 하면 그래도 애들이 들어왔을 때도 공간 자체는 좀 다양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거기에 옥상도 좀 우리가 다시 나중에 활용을 한다면 그래도 좁은 대지 안에서 애들이 바깥하고 실내하고 실외하고 좀 연계되는 어떤 그런 건물들이 좀 들어올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네. 처음부터 우리가 좀 더 넓은 데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뭐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안에서라도 좀 그런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건물 한번 지어지고 나면 이게 뭐 나중에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하기 전에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사실 이제 저희가 일조 분석도 조금 이제 여기에 오늘 올려놓지 못했지만 한 게 1월 달하고 2월 1월, 3월, 그 다음에 5월. 지금 보시면 뭐 일조가 여름에는 대지 자체가 좀 이제 일조권의 영향을 그러니까 일조권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일조 시간이 좀 많은데 겨울로 가면 갈수록 이게 점점 뭐 해가 많이 들지 않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앞에 아파트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약간 이제 좀 외부 공간을 위로 올려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1층 공간이 만약에 뭔가 외부 공간이 더 확장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저는 더 좋겠지만 그 부분도 보면 실내 놀이터를 내려서 밑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다목적 홀을 밑으로 내릴 거냐라는 그런 고민은 저희가 해서 제안을 드릴 거고 만약 이제 뭐 지하가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라는 판단과 함께 그다음에 올라가면서의 그 테라스 공간을 좀 각 층별로 테라스를 주고 야외 공간으로
연계를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이제 여지가 있으면 그것도 뭐 물론 이제 공사비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1조 그 검토 때문에. 일단 뭐 지금 한 500평이고 100억짜리 공사면 평당 공사비는 지금 부족하지 않고 얼마 정도로 돼 있나요? 1,300으로 했어요. 그래서 계산을 지금 한번 해볼게요. 네, 공사비가 80몇 되겠네. 70, 75 나누기 170. 지금 평당 공사비는 1,447만 원 뭐 이렇게 나오니까 공사비가 자, 지금 말적으로서는 뭐 크게 부족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일단 지하로 그러니까 지침에 지하를 풀어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뭐 어차피 우리가 맞습니다. 결정해야 하는 부분인데 지하를 풀어줬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나 혹은 그 뭐죠 변동 가능성 리스크 이게 요새 이제 워낙 그 뭐 집안의 안전성이라든지 그건 뭐 지하 수위라든지 그리고 주변에 이제 건물들이 또 있는 부지고 아파트도 막 있고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길 건너지만 요 좁은 부지 내에서 지하를 뭐 단순히 이제 피트가 아니라 뭐 물론 이제 피트 부분의 일부는 좀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긴 하죠. 3층 건물 네, 올라가다 보니까 피트라서 어차피 지하가 좀 들어가야 되긴 할 텐데 피트 정도에서 다른 실까지 집어넣었을 때는 그게 과연 충분히 쓸 만큼 실 면적이 나오면서 가능할까라는 부분이 조금 굳이 경계까지 막 이렇게 파야 되게 되면 그 가설 그러니까 공사 지하를 많이 쓸 생각을 한다면 지하를 대폭 파야 되는, 공간을 많이 내려야 되는 거고, 뭐 그렇지 않고 일부 몇 개를 내리기 위해서 굳이 지하로 가져갈 필요는 있을까라는 생각은 네, 있어요. 내려간다면 아예 지하를 거의 전면을 다 쓴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상 반, 지하 반 정도로서의 공간을 맞습니다. 만들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굳이 뭐 지하를 실 한 두세 개, 뭐 한 두 개 지하 내리기 위해서 뭐 지하도 파고 위에도 하면 오히려 공간 자체가 활용도만 떨어질 가능성은 있고 공사비만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공사 자체가 또 주변 영향도 뭐 있을 수 있고 하긴 한데 뭐 도심에서 이게 지하 요 정도 하는 정도의 기술적인 부분은 뭐 나는 어렵지 않다고 보고요. 사실 이제 그렇게 공사를 하기 위해서 물론 지역업체의 그 기술력 한계는 있지만 아예 공간을 좀 더 활용하기 위해서 어, 이게 이게 어느 일정 부분을 아예 지하로 뭐 내린다는 개념으로 들어간다면 지상 부분이라든지 위에 부분이 조금 공간도 줄어들고 오픈성도 좀 생기고 일층도 접지성이 생기면서 좀 공간 활용도는 높아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 그렇지 않고 뭐 몇몇 기능들을 지하에 굳이 피트에 넣는다는 거는 뭐 오히려 지하 공간 자체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것만 문제가 되니까 그건 뭐 굳이 저는 권하고 싶은 생각은 음. 없어요. 저도 총괄계획관님 말씀하시는 그 측면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은 실내 놀이터가 규모가 크니까 그 정도가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지금 차량이 6대일 경우에는 대략 한 90제곱미터 빠듯하게 나오고 뭐 길까지 포함한다라고 하면 한 100제곱미터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우리 대지 면적의 뭐 100이면 얼마 안 될 수도 있는데 사실 건축 면적이랑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떨어져야 되는 면적을 다 포함을 한다라고 하면 주차장 빼고는 거의 1층에 남는 공간이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조금의 그 야외 공간 빼고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뭐 가능하다면 그러면 이제 실내 놀이터 전체가 다 내려가면 어떤가라는 생각은 갑자기 들긴 합니다. 지하도 뭐
디자인을 잘해서 선큰 같은 게 좀 들어가서 좀 빛이 그렇죠. 잘 네. 들어가게 를 하고 하면 훨씬 뭐 공간적으로도 풍부해질 수도 있기는 한데 그 따르는 뭐 역시 시공성이라든지 금액, 맞습니다. 예. 매수의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전체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반 조사를 저는 좀 먼저 진행을 앞에 뭐 건물 지으면서 해놓은 게 있을 수도 있긴 한데 기존에는 뭐 가설 건물처럼 지었기 때문에 지반 조사를 안 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 지반에 대한 것들 일단 좀 확인이 먼저 필요할 거는 같고요. 지하로 좀 충분히 뭐가 들어가 주면 뭐좀 지상 공간을 좀 잘 쓸 수 있다는 장점은 있겠지만 물론 또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서 예, 그 부분은 조금 더 스터디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음, 좀 들고요. 알겠습니다. 아, 일단은 뭐 이런 그 기능을 일단 첫 번째 픽스를 하고 그리고 그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공간 같은 것들 그리고 공간을 분리할 것인가 뭐 통으로 해놓고 뭐 이렇게 열어서 쓸 수 있도록 임시적으로 분리를 할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들도 좀 먼저 결정이 되고 프로그램이 일단 스페이스 프로그램 결정이 돼야 될 게 먼저일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뭐 이렇게 다이어그램 같은 걸로 이제 실별로 어떻게 서로가 연결이 되고 어떤 방식으로 이제 구성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좀 보통 뭐 기본 계획에 많이 들어가진 던 내용은 아닌데 네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저는 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지침에 어떤 공간의 연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같이 풀어주면 네. 훨씬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게 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아, 대한 아, 과업일 것 같긴 합니다. 예. 네, 저희가 지금 과업지시서랑 공모지침서는 지금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네. 어, 권홍엽 팀장님께서 주시는 그 기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같이 고려해서 저희도 충분히 그 부분 반영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일단 공공건축 지원센터에 들어갈 내용들을 1차적으로는 저희가, 내용을 잡아놓고 검토를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더 추가적으로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 판단해 주시고, 어, 아이디랑 비밀번호 주시면 저희가 바로, 네,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에 그 보건사 FC도 접수한 게 있으니까 네, 뭐 하실 수 있게 자료를 좀 전달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나중에 여기에서 그 아이디랑 네네. 만들어서 전달 드리면 입력하면서 계속 입력을 하면서 아마 좀 더 하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혹시 벤치마킹에 대한 이야기를 아, 네. 하면서 마무리를 할까 싶은데 사례가 워낙 뭐 많고 조사를 많이 하셔서 아마 기존의 부서에서도 아마 뭐 몇 군데 다녀보시면서 아마 확인하신 것 같긴 하던데 플러스 저 음, 뭐, 공공주가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조금 더 다른 방식의 벤치마킹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었긴 하거든요. 네.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더 좋을지는 뭐 지금 저희가 판단할 부분 아니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뭐 기존에 했던 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뭐 큰 차이가 없다면 굳이 벤치마킹을 할 필요는 의미 없는 시간을 들여서 할 필요 음, 없어. 충분히 뭐 다 조사도 하고 벤치마킹도 했지만 또 굳이 한다면 어떤 부분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또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서 꼭 필요한 벤치마킹이 되는 게 저는 네.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어떤 그냥 우리가 여기저기 그냥 가보자가 아니라 이런 이슈에 대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했는지를 좀 타겟팅해서 보면 좋을 것 같다. 예를 들자면 지하를 해결한 부분이 음, 있다면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공간을 이렇게 좀 같이 다용도로 활용하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혹은 운영체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더 우리가 직접 가서 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음. 같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뭐 좀 멀긴 하지만 서울시가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동네 키움센터는 서울시에서 주로 접근하고 있는 그런 키움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육아종합지원센터랑은 좀 다르긴 하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는 서울형 키즈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도 운영 측면에서는 한번 가서 실내놀이 시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판단은 들었고, 그 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에는 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제가 어딘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운영을 그 연간 회원을 끊어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운영 측면에서 우리는 좀 벤치마킹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디가 그렇게 진행하는지. 그래서 그게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뭐 위탁업체를 하든지 그런 어떤 방향성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기 위한 배치마킹이 한 두세 군데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또 한 군데는 팀장님께서, 김찬현 팀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하 공간을 활용하는, 사실 어린이를 위한 시설의 지하 공간을 활용을 잘 안 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 사례 측면에서 보면 이게 어쩔 수 없이 반지하 공간을 쓰는 그런 곳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가 지하 1층이 없구나. 네, 죄송합니다. 한번 확인을 해서 지하 공간을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서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지하 공간으로 내려가는 순간 이게 공사가 제대로 안 되면 계속 제습기 돌리고 막 그래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관리가 이게 뭐 대지 레벨 차이가 있는 데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맞습니다. 예.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이건 평평한 집안이라 완전히 파서 들어가게 되면 이게 당장 공사비도 문제지만 앞으로 유지관리 부분도 상당히 예, 좀 신경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사실 이 지금 양천구 보육타운을 제가 좀 사례로 들고 온 이유는 뭐 높긴 하지만 그래도 좀 디자인을 나름 신경 쓰려고 노력한 그런 사례인 것 같아서 뭐 우리도 뭐 좀 건축가 분들의 역량이 다 훌륭하실 테니까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면 2층하고 3층에서의 면적을 살짝 줄이는 그런 노력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게 바로 제가 이렇게 어, 그러니까 지금 산정하고 있는 방향에서 1층은 좀 꽉 채우지만 2층, 3층을 좀 이제 줄이면 이 남는 면적이 결국에는 다 테라스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내부 오픈 공간으로 좀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했는데 그거는 또 예, 이게 지켜봐. 한 층을 더 올리면 공사비가 어느 정도 올라갔나요? 그러면 4층까지 올리는 방법은? 이게 4층 가설 비용이 많이 같이 따라 올라가거든요. 4층까지 올라가게 네. 되면 이게 음, 뭐 골조공사 자체가 이제 그거를 위한 가설 비용 같은 것들이 이제 그 위에까지 이제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해야 되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공사비가 조금 단가가 많이 올라간다라고 듣고 있는데 저도 정확하게 뭐 금액적으로 몇 퍼센트가 더 음. 올라간다는 이제 잘 4층으로 올라가면 그 건물이 줄어들어서 4층으로 간다기보다는 이제 1층 같은 데라든지 1층 저층 부분의 공간을 외부는 많이 활용을 할 맞습니다. 여지를 가지고 4층으로 올라가니까 네. 실제로 실면적은 동일하다 하더라도 공사를 위한 어떤 면적은 확 늘어날 가능성은 분명히 저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각각의 어떤 한 층 올라가기 때문에 뭐 구조체나 이런 거의 공사비보다는 오픈된다든지 해서 쓰는 필로티라든지 뭐 이걸 통해서 사실은 건축 면적에 들어가지 않는 면적이 확대되면서 공사비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김철현 팀장이 아마 공사비 한 1,400만 원대가 뭐 그렇게 아주 넉넉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조금 더 설계를 통해 가지고 잘 대응을 좀 하게 되면 조금
융통성이 전혀 없지는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김도윤 교수님이 그 기획을 하시니까 한번 검토를 좀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게 건폐율이 여유가 없어서 제가 건폐율이 한 50%, 한 40%대 정도만 되면 뭐 걱정 하나도 안 하겠는데 애들 시설 치고 거의 건폐율이 뭐 거의 60%에서 1, 2, 3층까지 다 올라가야 되니 이게 좀 걱정이 많이 좀 되네요. 네, 맞습니다. 예. 만약 4층 올라간다라고 하면, 아까 김철현 팀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가설 비용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좀 면적상 공용 면적은 어쩔 수 없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공용 면적이 그대로 좀 늘어나는 면적 추가가 되지 않을까 싶고, 뭐 연면적이야 아직 뭐 충분히 가능하니까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했을 때 주변 공간, 그러니까 아무래도 북쪽은 지금 교회 건물로 쓰고 있는데 거기도 2층, 그 다음에 약간 경사지다 보니까 좀 낮은 그런 모습으로 거기는 분산 배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서측으로는 단독주택 1층짜리밖에 없고, 그 다음에 동측으로 보니까 거기에 연립주택으로 해서 3층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있어서 사실 이제 뭐, 어, 서쪽에 있는 단독주택하고만 그 좀 충돌 관계를 풀기만 하면 그러면 충분히 4층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민원 걱정도 좀 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빈집? 왼쪽에 할머니 산다는 집. 아, 할머니 나. 어. 근데 어쨌든 안 살아도 땅 주인이 뭐 민원을 뭐 민원하기도 좀 그건 아직 예측 뭐 불가능한 부분이긴 한데 이게 높이의 전국 방향으로 절반을 띄어야 되잖아요. 아, 네, 중고를 4m 잡아도 4층이면 16m인데 그러면 전국에서 16m를 띄우고 매스가 4층 매스가 들어가야 되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올라는지는 잘 뭐 모르겠네요. 그게 유의미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쪽으로 붙여서 매스가 이제 남쪽으로 길 쪽으로 붙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메이스가 남쪽으로 붙으려면 주차장을 그러면 통로를 통해서 뒤쪽으로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필로티를 띄워서 들어갈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네. 부분이 되니까 조금, 땅이 좁아서 좀 여러 가지를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일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 그 다른 뭐 설계 최종 보고회 때 결국에는 이제 그 모여서 한 얘기가 대부분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교수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운영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뭐 인건비, 유지관리비 뭐 이런 부분들이 제일 이슈가 계속됐었는데 결국에는 이 건물도 이제 결국에는 이제 신축을 하고 나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건물이고 이게 수익성 사업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거의 물론 이제 수익 지금부터 고민할 수 있죠. 이게 뭐 입장료나 수익 사업을 어느 정도 같이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스위스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도 유지관리비를 충당할 만큼은 어차피 어차피 인건비가 대부분일 거고 이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실제 뭐 인력이라든지 비용이 어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측을 하고, 그것을 국도비를 얼마나 충당할 수 있고, 국도비 없습니다. 그러면 군비가 매년 5억 이상 듭니다. 추정치가 얼마 정도 된다라는 게 좀 나와 있게 되고, 그랬을 때 이게, 어, 그 제일 큰 문제는 저희는 이제 이게 이런 건물들이 계속 지어지는 걸 이제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음, 앞으로 이 건물들을 계속 이렇게 지을 것인가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들이 아마 또 계속 나올 것 같기는 해요. 그거에 대한 그거를 우리 고민했을 스스로의 때 네, 지어 답변, 짓자는 무슨 입장이 네, 있으셨고 답변이 아마 좀 궁색하지 않은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음,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뭐 어린이들이 계속 줄어들면서 이게 나중에 이 기능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을 때 어떤 방식으로 전환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뭐 이건 뭐 구체적인 필요는 없지만 뭐 그런 거에 대한 질문도 혹시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을 그 사전 검토할 때 그런 것도 다 내용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 것도 네, 요구를 그래서 음,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추상적인 않다나 조금 기획에 좀 포함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혹시 어디 가보셨습니까? 저희는 지금 현재 진주밖에 못 가보긴 했거든요. 나머지는 그냥 괜찮은 사례로만 좀 확인을 했고,
좀 더 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했는데 부산도 생각보다는 괜찮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냥 한번 가본다라고 하면 창원하고 부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벤치마킹을 하러 간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서울시 관계자분들하고 좀 그 서울형 키즈 카페 어떻게 하는지랑 그 다음에 뭐 서울 그 키움센터? 키움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는 어, 네. 부산 지금 부산이 부산이 예. 꿈나무 지원 복합센터로 여기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나라는 생각 정도까지 했습니다. 저는 조금 저희가 이게 이용하는 아동 폭이 넓다 보니까 네, 실내 놀이터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조금 고민이 되는데요. 맞습니다. 보통 예. 육아종 같은 경우는 영유아만 하는데 저희는 이제 초동이 들어오니까 네, 이 네. 실내를 분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초동에 맞춰야 되는 건지도 고민이 좀 많이 됩니다. 일단은 저는 초등으로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왜냐면 이게 뭐 분리를 해서 하는 순간 또 크기가 작아지고, 그다음 그만큼 뭔가 어 영역에 대한 그 또 구분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지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다라고 하면 일단은 오픈을 해서 초등학생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다 함께 돌봄 센터가 결국에는 옆에 있으니까 그 곳과 함께 뭔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뭐 운영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 정도로만 좀 추상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좀 처음에는 주축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건데요. 이제 어린이집에서는 이제 그 실내 놀이터를 애기들이 이제 영유아들이 이용하기도 원하시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은 나이대를 한 6세에서 초등 뭐 2학년 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놀이터로 만들면 지금 되겠습니까? 키즈 카페 같은 데 가보면 뭐 아주 어린 애들부터 초등학생들까지 같이 다 어울려서 네. 이용을 하는데 그게 뭐 그런 나이대별로 물론 이제 안에 시설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걸 나이대별로 굳이 구분을 할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어쨌든 애들은 애들이 놀 수 있는 기능들도 같이 들어가고 좀 큰 애들은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좀 복합적으로 들어가서 약간 공간 분리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치 그러니까 조닝을 좀 한다든지 그러니까 애들이 놀 수 있는 공간들 위주로 돼 있는 것 공간과 큰 애들 그러니까 그좀 서로 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뭐 근데 이제 어쨌든 그거를 좀 안에서 관리 감독만 좀 잘하게 되면 뭐 사설 키즈 카페 가도 초등학생용이 따로 있고 뭐 영유아용이 따로 있고 하진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가 뭐 대규모로 해서 뭐 다 충분히 담을 수는 없으나 이 작은 공간 안에서도 뭐 애들도 어차피 주말에 쓰거나 뭐 잠깐씩 평일에도 쓴다고 했는데 그랬을 때 그냥 초등학생도 가서 여기 가면 뭐 놀 거 있다 밖에 안 돌아다녀도 된다 근데 뭐 더 어린 애들도 뭐 부모가 잠깐 여기 와서 애들이랑 같이 놀 수 있는 공간 뭐 이런 부분들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들 사례를 좀 몇 군데 봤으면 좋기는 하겠네요. 나도 그게 지금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안에 이렇게 놀이체험시설 설계 제안 요청도 하는 걸로 봐서는 사실은 이제 이게 놀이시설을 결국에는 또 한 번 그 공간 안에서 입찰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것과 함께 이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은 하긴 했습니다. 과연 이 우리 설계 공모 지침 안에 놀이시설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그 시설까지 다 넣을 수 있을지에 대한 것도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특수 인테리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 설계에 담으려면 설계비를 맞습니다. 1.5배를 주고 그래. 이런 것까지 뭐 다 설계를 해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제 뼈대만 하고 이 부분은 별도로 이렇게 처음부터 분리해 가겠다라고 음, 생각을 해서 이게 이제 설계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준비해가지고 그 같이 부분을 넣는 게 안 낫습니까? 연계를. 뭐 글쎄 어떻게 더 낫다라고는 음. 네, 뭐 이거는 판단이 전문 영역이라 아마 접근할 수 있는 그 업체도 조금은 다를 겁니다.
그 설계사무소에서 직접 설계는 못 할 거고, 네. 이 외주를 주거나 컨소시엄을 통해 가지고 같이 들어오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을 짜는 거에 따라서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을 이제 설계비에 더 태워가지고 이런 거를 설계하는 팀을 컨소시엄으로 같이 묶어서 들어오라라고 뭐 지침을 과학 지시서를 뭐 만들 수도 있고 설계비를 처음부터 한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는지를 잘 모르겠네. 다른 데도. 왜냐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서울형 키즈 카페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어서 놀이구조물 설계랑 기구제 사업은 서울시에서는 계속 또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때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던 건데 이렇게 존을 구분을 해서 각각 뭐 이쪽은 뭐 몇 세 위주, 이쪽은 몇 세 위주의 그런 어떤 시설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했는데 그게 설계 과업에 같이 다 포함하기에는 너무 세부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어서 일단 별도로 가는 게 저는 좀 또 사업비를 추가하고 해가지고 사업비 줄지 모르겠. 아니 이 금액 안에서 나올 때 가지고. 네. 분리해서 이거는 따로 일대든지 뭐 안 되면은 뭐 집행잔액으로 조금 남겨서 어떻게 해보든지. 괜찮아요. 근데 뭐 집행잔액은 남겨도 다 하다 보면 다 들어가니까. 근데 물론 이제 최종 뭐 보험료 같은 거 정산하다 보면 좀 남는 게 있긴 하겠지만 뭐 일단 그 부분은 처음부터 이렇게 떼놓는 게 아무래도 예산을 할 때 뭐 설계비, 기획비,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그 외에 뭐 이제 인테 그 뭐 이렇게 놀이공간에 대한 시설비 뭐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사업비를 분리를 할 때 지금 비공개에 들어갈 거니까 그 할 때 요 부분을 따로 떼서 뭐 얼마 정도 넣어놓는다든지 그거는 따로 뭐 몇 군데 뭐 사례나 견적을 받아보고 이건 요 정도 금액이면 적정하겠다라는 판단하에 이제 미리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있다고. 그래야 나중에 사전 검토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게 설명이 되니까. 큰 선에서 보면 여기는 공사비하고 설계비가 같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건축 같은 경우에는 설계비하고 공사비가 따로 분리돼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 설계비, 공사비를 포함해서 뭐 협상예약 계약 같은 걸로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한 군데가 결정되면 거기서 디자인하고 시공을 같이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도 난 무방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러면 이게 네, 뭐 근처에 뭐 우리랑 뭐 비슷한 조건에 있는 데를 보는 방법도 있겠지만 아니면 조금 더 유지관리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특화시설들을 보기 위해서는 조금 더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뭐 도심지, 뭐 서울이든 부산이든 이쪽으로 한번 가서 보는 게 좀 더 좋겠다라는 부분. 네, 그러면 교수님께서 몇 군데 좀 조사해서 추천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서울이 됐든 부산이 됐든 뭐 서울과 부산을 다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한 지역에서 몇 군데를 둘러볼 수 있는 그게 뭐 하루에 몇 군데 볼 수 있는 거면 좀 두세 군데 정도는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하네요. 그런 데가 좀 섭외가 혹시 안 되면 더 좋을 것 같고 그거는 한번 논의해서 일정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시 말씀 사장님 뭐 추가로 뭐 아니요, 그 하시고 저도 여기 뭐 서울에 이렇게 근처에 좋은 사례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 부산 가게 되면 혹시나 되면 다른 공업투자분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는지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제가 유지관리나 운영 측면에서 사례 벤치마킹 할 곳을 한번 추천을 할 내용 리스트업을 하고 그 다음에 기능 수행에 관한 그 부분은 일단 제가 오늘 PT 준비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기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구분해 주시고 예, 권홍혁 팀장님께서 주시면 그 부분 저희가 반영해서 다시 한번 면적 정리하고 그 다음에 예, 다음에 또 저희 준비하는 추가적인 내용, 추가 내용들하고 같이 해서 또 회의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스페이스 프로그램 같은 거는 같이 협의해가지고 좀 전달 드리도록 하고 네, 그리고 요 위에 이제 또 계속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시점 되면
네, 다음에 또 같이 진행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되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